스팀 멸균은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효율적으로 병원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죠. 먼저 이러한 멸균의 개념이 언제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수술실 환경 통제를 위한 개념으로 멸균의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1876년에 열에 저항하는, 열에도 쉽게 죽지 않는 저항력이 있는 박테리아가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대에 자불소독법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여서 그 안에다가 필요한 기구들을 소독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죠. 전기를 꼽아서 100도씨에서 펄펄 끓여서 유리로 된 시린제라든지 혹은 기구, 캔, 포셉 이런 것들을 갖다 넣고 팔팔 끓이는 방법이었어요. 30분 이상 끓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열에 저항하는 박테리아들을 일부 사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해낸 게 스팀 멸균기가 1886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개발된 그런 타입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개발되기 시작한 게 압력을 단순하게 스팀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압력을 주어서 스팀을 발생시키는 프레셔 스팀 스테릴라이저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된 것은 백큐um 타입의 스팀 멸균기가 되겠습니다. 백큐um을 이용을 해서 신속하게 공기를 제거한 다음에 압력을 주어서 스팀을 공급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죠. 그리고 뜨거운 열기로 멸균하는 건열 멸균기가 다시 개발이 되었고요. 1940년대에는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EO가 멸균제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는 방사선에 의한 멸균법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고요. 멸균하고자 하는 물품을 이 컨테이너에 넣고 방사선을 투과시켜서 멸균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멸균법의 분류에 대해서 보면은 열에 의해서 멸균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멸균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에 의한 방법에는 스팀 멸균과 건열 멸균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화학적인 멸균 방법으로는 이옥가스, 브로말데이드 가스, 그 다음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한 멸균 방법이 있고, 좀 추가적으로 나온 게 플라즈마 멸균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멸균에 대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이론과 제조업자들이 말하는 정의와 단속기관 입장에서의 정의가 모두 틀리다.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우리 사용자가 알아야 될 것들은 생존 가능한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멸균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멸균기가 개발되고 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크기의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스팀 멸균기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만 집어넣을 수 있는 소용량 한 200리터 정도의 소용량 스팀 멸균기에서부터 600리터 이상 트롤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600리터급 스팀 멸균기가 있는가 하면은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사용하는 대용량 스팀 멸균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리터 이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카트채로 이 멸균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제가 간혹 다른 병원을 방문해서 가지고 있는 스팀 멸균기 타입을 물어보게 되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스팀 멸균기의 타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스팀 멸균기는 그래비티 타입이 있고요. 프리백큐um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라든지 치과 등에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멸균하게 되는 플래시 하이스피드 멸균기가 있죠. 대개 1990년대까지 나온 것들은 그래비티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프리백큐um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비티 타입은 조금 멸균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요. 프리백큐um 타입은 시간이 작게 걸린다. 스팀 멸균의 멸균 대상 물품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열에 견딜 수 있는 것들이면 모두 다 멸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고무로 된 것들, 고무 밴데이지 종류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롤로 이렇게 말아 놓으면은 고무하고 고무 사이에 스팀이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천으로 느슨하게 말거나 천으로 덮어서 사이사이에 스팀이 다 이렇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해야만 멸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나무 제품들은 나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송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에 의해서 추출이 되게 되겠죠. 개별 품목으로 포장해서 멸균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모든 품목은 멸균을 위해 반드시 분해될 수 있는 데까지 분해를 해서 건조한 후에 멸균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스팀 멸균을 하는 데는 4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첫 번째, 포화 스팀이 되겠습니다. 포화 스팀, 스팀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요소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 액체 상태의 물을 끓이게 되면은 100도씨의 스팀이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스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121도에서부터 135도까지의 온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간이 되겠죠. 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 속에 들어있는 아포를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아포까지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스팀 멸균의 4대 요소는 포화 스팀, 온도, 시간,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압력은 온도 상승 및 스팀 전달을 위해 필요하고요. 일정 압력 이상은 필요로 합니다. 스팀이라고 하는 것들은 압력밥솥도 마찬가지고요. 주전자에 물 끓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용기 속에 있는 물을 가열시키면 히터 표면에 생긴 스팀 방울이 물속을 통과하여 수면 위로 바닥에서부터 뽀글뽀글 떠오르게 되죠. 이것을 포화 스팀이라고 하고요. 스팀 발생기 내의 물을 가열시키고 포화 스팀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스팀 배출 밸브를 닫으면 용기 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게 압력밥솥 아닙니까? 그와 비례하여 스팀의 온도도 증가한다. 자, 포화 스팀을 가둬 놓고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 열을 가하게 되면 스팀의 온도도 100도보다도 증가하게 돼서 주전자를 예로 들자면은 끓기 시작한 주전자물에서 발생한 포화 스팀이 주전자 출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 최초에는 드라이 스팀이 되겠으나 이 드라이 스팀이 계속 농축이 되면서 한 군데 모이게 되면 축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웻 스팀으로 변하게 됩니다. 웻한 스팀. 이 웻한 스팀들이 물품의 표면을 적시면서 물품의 온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점차 증가시키게 되겠죠. 스팀 멸균은 스팀의 압력을 가한 포화 스팀 상태의 섭열을 이용을 하고 섭열은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라고 합니다.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대상 물품에 급속히 침투하여 짧은 시간 내에 저항이 강한 미생물의 아포까지도 손쉽게 파괴를 하죠. 다양한 물품을 손쉽게 멸균할 수 있고요. 멸균 후 잔여 독성 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므로 물품의 특성상 견딜 수 없는 물품은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스팀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팀을 발생시키는 보일러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공급하는 물의 순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스팀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은 스팀의 오염도를 증가시키고 멸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들.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첨관제라는 걸 쓰는데요. 첨관제는 보일러 관 안에 들어있는 금속의 부식을 막아주는 그런 첨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팀 멸균이 진행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스팀 멸균은 결국 수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스팀은 수분과 열의 혼합물이죠. 수분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스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하는 매개체로서 스팀이 작용된다는 것들이죠. 자, 스팀 멸균 과정으로 직접 스팀 접촉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스팀 컨택트. 스팀 멸균은 스팀이 물체에 직접 접촉해야 합니다. 스팀 멸균의 기능들은 스팀이 모든 섬유, 직물 또는 멸균할 물품의 작은 부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표면을 접촉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접촉한다는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잘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온도를 높이는 과정이 응축 과정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수분이 포함되지 않은 열을 가해서는 멸균이 불가능하다. 스팀 멸균 같은 경우는 135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분이 포함되지 않은 멸균 방법, 건열 멸균 방법은 250도씨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스팀이 멸균품 속으로 침투하여 응축되는 과정에서 열이 전달되므로 수분이 내포되지 않는 물품은 스팀이 침투하지 못하고 따라서 정확한 멸균이 불가능하다.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물품들만 멸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일이라든지 파우더 이런 종류들은 수분이 흡수되지 않으므로 멸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개가 굳게 닫혀있는 시험관이라든지 주사바늘, 그 다음 정교한 기구와 같이 스팀이 스며들기 어려운 기구의 멸균에는 스팀 멸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와 같은 것을 멸균할 때는 마개를 빼거나 손마개, 코튼을 통해서는 스팀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스팀 멸균의 중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스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습기는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고요. 단백질의 변형 또는 응고에 필요한 온도를 낮춰줄 수 있다. 자, 121도씨에서 포화 스팀 멸균 시 12분이 소요되나 건스팀 시에는 6시간이 걸린다. 굉장한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멸균기 챔버 안에 스팀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 멸균기 속에 들어있는 공기와 물품 사이에 들어있는 공기들이 스팀의 확산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멸균기 챔버 안에서 공기를 제거해야지 멸균이 잘 된다고, 다시 말해서 스팀 전달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스팀은 열을 전달해서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베큐um 타입 스팀 멸균기가 되겠습니다. 멸균기 내에서 공기를 빼어내므로써 스팀의 투과율을 좋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것이 베큐um 타입의 스팀 멸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멸균기에서 공기가 효율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가 보이딕 테스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상품화된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드레인 위쪽에다가 보이딕 테스트지를 갖다가 놓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멸균기 챔버 내에서 공기가 잘 제거될 때는 테스트 용지가 이렇게 골고루 색깔이 변했을 거고요. 잔여 공기가 남아있더라면 멸균을 방해해서 이렇게 뿌연 부분이 남아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멸균기 내에 공기가 남아있고 멸균제, 스팀이 완벽하게 공급되기 어렵다, 멸균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스팀 멸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멸균하고자 하는 물품에 남아있는 유기체의 수, 그리고 그 유기체가 가지는 스팀에 대한 저항성, 열에 대한 저항성이 되겠죠. 모든 표면에 직접 스팀이 접촉할 수 없도록 유기체 막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세척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간과 온도가 관계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효과적인 멸균을 위해서 포화 스팀과 직접 접촉으로 물품의 모든 부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과 온도의 절대 최저 표준이 있는데, 가열 시간이 있고요, 유지 시간이 있고 노출 시간이 있습니다. 가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35도 멸균을 한다고 치면은 135도까지 올리는 시간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스팀의 침투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멸균 물품 대상 전체가 135도가 되도록 기다리는 시간. 아까 이런 물품이 있더라고 치면은 표면에도 135도가 됐겠지만은 코어 핵심 부위까지 135도까지 이르게 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물품이 135도로 유지될 때까지 가는 시간이 유지 시간이 되겠어요. 노출 시간이 되겠는데요. 노출 시간은 물품의 모든 부분이 135도에 이르고 나서 최소한 있어야 되는 시간, 최소한의 시간, 노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 시간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잡고 이 노출 시간을 만족하면은 멸균이 되었다라고 보는 그래비티 타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비티 타입은 121도에서는 최소한 포장한 물품들은 30분 이 노출돼야지 멸균되었다고 보고, 그러나 온도가 올라가서 135도 멸균기에서는 10분이면은 포장한 물품들은 멸균이 되었다라고, 프리백큐um 타입의 멸균기에서는 노출 시간을 135도로 했을 때 포장한 물품인 경우 3분이면 멸균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원에서는 노출 시간은 몇 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시간은 몇 번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35도에서 노출 시간이 3분 이상 설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135도임에도 불구하고 5분, 6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든지 혹은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그래프로 잠깐 보면은, 그렇죠? 언더 프레셔, 오버 프레셔, 언더 프레셔 이렇게 하면서 펄서레이션 하는 거예요. 펄서레이션 하면서 공기를 빼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다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노란 색깔 스팀이 차징되게 됩니다. 스팀이 챔버 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했죠? 가열 시간이 되겠고요. 가열 시간이 되겠고요. 유지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지 시간이 되겠고, 노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그래비티 타입은 135도에서 10분, 프리백큐um 타입은 135도에서 3분을 충족시키면 멸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멸균이 다 되었으면은 스팀을 다시 바깥으로 빼줘야 되겠고요. 빼내고 물품을 건조시키는 시간, 그 물품의 포장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종료,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컨디셔닝 단계, 멸균기 챔버를 예열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제거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스팀의 유입이 적절하게 되도록 하고 멸균 전 단계까지 만들어주는 단계, 익스포저 전 단계까지 만들어주는 단계가 컨디셔닝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멸균이 이루어지는 135도 3분이 유지되는 시간이 익스포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저 시간만 끝나면은 멸균이 되었다고 보는 것들이죠. 플래시 스테릴라이저들은 이 뒷단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단계에서 바로 꺼내는 것들, 우리가 뭐 노드라이, 언래피드, 포장하지 않은 물품들의 멸균에 사용하는 게 이 단계까지만 사용하는 멸균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드라이 단계가 되겠고요. 이 드라이 단계가 언제 어떤 포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121도와 135도가 굉장히 큰 온도 차이라고 보고 물품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멸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121도 사이클에 멸균을 하기도 하고요. 135도 사이클에 멸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품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멸균하는 것들을 우리 사용자들이 스팀 멸균기를 작동하고 사용을 할 때 먼저 준비 단계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뭐 전원 문제라든지 내외부 상태, 그 다음 아까 말했던 드레인에 뭐 이물질이 쌓여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리크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보이딕 테스트는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스팀 멸균기 체크리스트가, 그 다음 적재 단계에 있어서는 스팀 멸균 물품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인디케이터들이 각자 물품에 잘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적재가 챔버의 벽에 닿지 않도록 적절하게 공간을 두고 적재가 되었는지, 만약 BI 테스트 사이클이라면은 BI 테스트 팩이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적재 단계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이고, 멸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세팅된 시간과 온도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디셔닝 단계, 멸균 단계, 건조 단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종료 시점에는 레코딩 페이퍼에 나온 기록들을 잘 확인들을 하고요. 케미칼 인디케이터의 색깔 변화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가 잘 되었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BI를 심은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배양기가 잘 작동을 하고 배양이 잘 되는지 컨트롤 BI와 함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